아주 오랜 옛날 조선의 심장부인 한양에서도 그 위세가 하늘을 찌르던 한명문 양반 가문이 있었습니다. 그 집안에는 세상의 빛을 보지 못한 채 규방에 갇혀 지내는 외동딸 서화가 있었습니다. 서화는 창백한 피부와 가녀린 몸매를 가졌지만 그 눈빛 많은 세상에 대한 호기심으로 반짝였습니다. 글 공부에 대한 열의가 남달라 사군자와 서예에 능통했고 총명함과 학식으로 아는 이들 사이에선 칭찬이 자자했지요. 그날도 서화가 방 안에서 홀로 서책을 들여다보고 있을 때 문밖에서 다정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서화야, 약을 먹을 시간이란다. 목소리의 주인은 바로 서화의 어머니였습니다. 그녀의 손에는 검고 진한 탕약이 담긴 사발이 들려 있었습니다. 탕약을 바라보는 서화의 얼굴에 그림자가 드리웠고 땅이 꺼져라 한숨을 푹 내쉬며 그것을 받아들었습니다. 어머님, 이 쓰디 쓴 약을 언제까지 마셔야 하는지요? 이토록 오랜 시간 탕약을 마셨건만 병세는 조금도 나아지지 않는 것을요. 그런 소리 말아라. 내 몸에 조금이라도 효험이 있다면 이 어미는 조선 팔도의 그 어떤 것이라도 구해다 먹일 것이다. 서화는 태어날 때부터 기력이 허하고 몸이 유약했습니다. 가만히 있어도 코피가 어린 시절 호기심의 산과들을 뛰어놀다 나뭇가지에 살짝 스친 상처가 덧나 사경을 헤맨 잔뜩 찌푸린 얼굴로 탕약을 모두 비운 서화에게 어머니는 약과를 건네며 말했습니다. 마치 창살 없는 감옥에 갇힌 기분입니다. 너무나도 답답하여 숨이 막힐 지경입니다. 마침 너에게 해줄 말이 있구나. 방금 전 의원 어른께서 다녀가셨는데 내 병세에 관해 조언을 복잡하고 탁한 한양의 공기보다는 산세가 깊고 공기가 맑은 시골로 내려가 지내는 것이 내 병세에 차도가 있을지도 모른다고 하더구나. 하나뿐인 딸이 규방에 갇혀 시들어가는 모습을 안타깝게 여기던 어머니는 눈물을 애써 참으며 말을 이었습니다. 너무 좋습니다. 서화는 어린아이처럼 기뻐하며 방방 뛰었습니다. 딸의 들뜬 모습을 보며 어머니의 얼굴에 잠시 안쓰러움이 스쳤지만 이내 미소를 지으며 딸을 다독여 주었습니다. 그리하여 며칠 뒤 서화는 건강 회복을 위해 지리산 자락의 깊은 산골 마을로 향했습니다. 그녀를 보필할 하인들과 온갖 살림살이를 실은 긴 행렬이 마을에 도착하자 한적하던 마을 전체가 들썩였습니다. 늘 담벼락 너머 소음만 듣던 서화는 지저귀는 새소리와 청명한 바람소리, 짙은 녹음의 향기에 온전히 매료되고 말았습니다. 혼잣말, 벌써부터 온몸이 건강해지는 기분이야. 이곳에서라면 지긋지긋한 병세를 떨쳐낼 수 있을지도 몰라. 앞으로 지내게 될 저택에 도착하자마자 서화는 맨발로 풀밭을 향해 뛰쳐나갔습니다. 발끝에서 전해져 오는 싱그러운 감촉에 그녀는 까르르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제 방이 세상의 전부였던 서화에게 드넓은 자연은 그야말로 극락과도 같았습니다. 그렇게 산골 마을의 생활에 점차 익숙해져 가던 어느 날 나사로운 햇살을 받으며 산책을 나선 서화의 눈에 한 사내가 들어왔습니다. 그는 널찍한 바위 위에 앉아 조악한 낚싯대를 들이우고 있었습니다. 낯선 사내를 이토록 가까이서 보는 것은 난생 처음 있는 일이었습니다. 호기심이 동한 서화는 두근거리는 심장을 안고 조심스럽게 사내의 곁으로 다가갔습니다. 평온한 표정의 사내는 서화의 인기척을 느끼고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누구신가 하였더니 얼마 전 한양에서 오셨다는 그 낭자시군요. 날이 좋아 산책이라도 나오셨나 봅니다. 자신을 알아보는 사내의 쾌활한 목소리에 서화의 두 뺨이 복숭아빛으로 물들었습니다. 남녀가 유별하거늘 어찌 이리 스스럼 없이 말을 건네시는지요? 붉게 상기된 얼굴로 말하는 서화를 보며 사내는 너털웃음을 터뜨렸습니다. 허, 남녀가 유별하다 하나 낭자의 모습이 하도 고와 나도 모르게 말을 걸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탓하시려거든 낭자의 아름다움을 탓하시오. 사내의 농담에 서화의 얼굴은 잘 익은 홍시처럼 새빨갛게 달아올랐습니다. 사내의 이름은 민준. 평안도 출신의 선비로 과거 공부를 위해 이곳에 머물고 있었습니다. 호탕하고 짓궂으면서도 예에 바르고 세심한 민준의 모습에 서화는 금세 마음을 빼앗겼습니다. 저는 타고난 몸이 허약하여
병세에 차도가 있을까 하여 이곳으로 요양을 온 것이랍니다. 그러셨군요.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요. 허나 너무 걱정 마시오. 이곳만큼 요양하기 좋은 곳도 드무니 분명 병세가 호전될 것입니다. 자신을 진심으로 위로해주는 민준의 따뜻한 미소에 세상 물정 모르던 서한은 처음으로 이성에 대한 깊은 호감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날 이후 두 사람은 매일같이 만나 마을 곳곳을 함께 거닐었습니다. 민준은 답답했던 서하의 마음을 헤아려 주었고 늘 그녀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며 아픈 마음을 위로해 주었습니다. 서하는 민준과 함께하는 시간이 깊어질수록 그가 자신의 운명적인 짝이라는 생각을 굳히게 되었습니다. 어느 맑은 날 아침, 민준이 서하를 찾아와 함께 약초를 캐러 가자고 제안했습니다. 서하 낭자, 오늘 산에 올라 낭자의 병세에 효험이 있는 약초를 좀 캐볼까 하는데 함께 가시겠소? 물론입니다. 선비님. 어서 가시지요. 두 사람은 손을 잡고 이끌어주며 웃음꽃을 피우며 산을 올랐습니다. 목적지에 도착한 그들은 약초를 캐는데 몰두했습니다. 선비님, 여기 이것 좀 보세요. 하얀 꽃이 참으로 곱게 피었습니다. 그것은 구절초라는 약초요. 처음엔 분홍빛이었다가 점점 희게 변하는 것이 마치 날마다 화사해지는 서하 낭자를 닮았구려. 어머나, 선비님도 참. 헌데 선비님께서는 어찌 이리 아시는 것이 많으십니까? 그저 서책만 보시는 분인 줄 알았더니. 허, 언젠가는 이 고리타분한 글공부에서 벗어나 더 넓은 세상을 탐구하고 싶지만 부모님께서는 늘 쓸데없는 짓이라며 타박하시지요. 머쓱하게 웃는 민준의 모습에서 서하는 동병상련을 느끼며 그를 더욱 가깝게 여겼습니다. 약초 캐기에 정신이 팔린 사이 하늘이 어두워지더니 순식간에 굵은 소나기가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큰일이요. 서하 낭자, 어서 이리로. 두 사람은 비를 피할 겨를도 없이 온몸이 흠뻑 젖어버렸습니다. 다행히 근처의 작은 동굴을 발견한 민준이 서하를 이끌고 그 안으로 몸을 피했습니다. 흠뻑 젖은 비단 옷이 몸에 달라붙어 서하는 추위에 오들오들 떨고 있었습니다. 낭자, 온통 젖어버리지 않았소. 이러다 큰일 나겠소. 잠시만 기다리시오. 내 당장 불을 피우리다. 민준은 황급히 부싯돌을 꺼내 불을 피웠습니다. 공연히 낭자를 이런 깊은 산중으로 데려와 이리 고생시키는구려. 참으로 미안하기 그지없소. 서하는 괜찮다는 듯 미소를 지었지만 그녀의 입술은 새파래지고 온몸은 사시나무처럼 떨리고 있었습니다. 젖은 옷을 그대로 두면 필시 큰 병을 얻을 것이오. 낭자의 병세에는 치명적일 수 있어. 이런 말을 꺼내기 송구하오나 젖은 의복을 벗고 몸을 말려야만 하오. 부디 양해해 주시오. 민준은 고개를 푹 숙인 채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얼굴을 붉힌 서하는 잠시 망설이다 인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선비님께서 그리 말씀하신다면 따르겠습니다. 그럼 나는 돌아앉아 있겠소. 민준은 획 몸을 돌려 서하를 등지고 앉았습니다. 그의 귀로 서하의 옷자락이 스치는 소리가 세찬 빗소리를 뚫고 선명하게 들려왔습니다. 선비님. 저는 되었으니 선비님께서도 어서 옷을 말리십시오. 그러다 큰일 나십니다. 그러하리다. 등을 돌린 채 허둥지둥 옷을 벗은 두 사람은 모닥불을 사이에 두고 서로 등진 채 어색한 침묵 속에서 얼굴만 붉힐 뿐이었습니다. 타닥타닥 모닥불 타는 소리만이 가득한 동굴 안은 마치 세상에 단 둘만 남은 듯 고요했습니다. 그때 서하가 추위를 이기지 못하고 이를 부딪히는 소리가 민준의 귀에 들렸습니다. 낭자, 괜찮으시오. 이 일을 어찌하면 좋단 말인가? 선비님, 정령 사람이 체온을 잃으면 목숨이 위험할 수도 있는 것인지요? 물론이요. 더군다나 낭자의 병약한 몸으로는 더욱 치명적일 수 있소. 내 생각이 너무 짧았소. 선비님께서 자책하실 일이 아닙니다. 정령 그리 마음이 쓰이신다면
말을 마친 서한은 잠시 숨을 고르더니 이내 민준의 등으로 자신의 몸을 기댔습니다. 따스하면서도 서늘한 체온이 그의 등에 닿았습니다. 낭자. 이것이 무슨. 선비님께서 지니신 체온을 제게 나누어 주시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하면 서로 체온을 잃을 일이 없으니 안심이지 않겠사옵니까? 가늘게 떨렸지만 서하의 목소리는 그 어느 때보다도 간절했습니다. 등으로 전해져 오는 부드러운 감촉에 민준의 심장이 폭발할 듯 쿵쾅거렸습니다. 그것은 서하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두 사람의 심장 고동 소리가 동굴 안을 가득 채웠고 후끈한 열기는 비단 모닥불 때문만은 아니었습니다. 이내 두 사람은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격렬하게 타오르는 마음에 몸을 맡겼습니다. 동굴 밖의 세찬 뇌성병력조차 두 사람의 뜨거운 사랑 앞에서는 미약할 뿐이었습니다. 선비님을 처음 뵈었을 때부터 소녀는 훗날 일이 될 것만 같다는 예감이 들었사옵니다. 선비님을 만나게 되어 얼마나 다행인지 모릅니다. 그 말을 내가 하려 했는데 낭자가 먼저 하는구려. 나 역시 낭자 덕분에 내 삶이 비로소 안전해진 기분이요. 두 사람은 서로의 손을 맞잡고 입맞춤을 나누었고 이 특별한 경험으로 서로에 대한 연정은 활화산처럼 타올랐습니다. 얼마 뒤 비가 그치자 민주는 서하를 집까지 바래다 주었습니다. 부디 몸을 따뜻하게 하여 감기에 걸리지 않도록 하시오. 아직도 낭자에 대한 걱정이 가시질 않소. 걱정 마셔요, 선비님. 오늘 선비님께서 저를 따뜻하게 품어주셨으니 한낱 감기 따위는 범접하지 못할 것이옵니다. 오히려 온몸이 불덩이처럼 뜨거운 거려. 하지만 그날 밤 서하는 자신의 말대로 온몸이 펄펄 끓는 열병에 시달리게 되었습니다. 이 일을 어찌하면 좋단 말이냐. 아이가 이 지경이 될 동안 하인들은 대체 무얼 한 것이야. 급히 연통을 받고 내려온 서하의 어머니는 불덩이가 되어 알아놓은 딸의 모습에 경악했습니다. 이대로는 아니 되겠다. 당장 한양으로 아이를 데려가 최고의 의원에게 보여야겠다. 혼수 상태에 빠진 딸을 보며 어머니는 지체 없이 한양으로 돌아갈 것을 명했습니다. 민준에게는 아무런 소식도 전할 겨를이 없었지요. 며칠 뒤 텅 비어버린 서하의 저택 앞에서 민준은 망연자실한 채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는 그제야 자신이 사랑하는 여인에 대해 아는 것이 너무나도 적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내 어찌 이리 어리석었던가. 그녀의 병세가 위중해진 것도 결국은 나의 탓이 아니던가. 나 같은 놈이 어찌 그녀의 정인이 될 자격이 있단 말인가. 한편 한양에 도착한 서하는 다시금 규방에 갇히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다행히 열병은 잡았지만 시골 마을에 두고 온 민준에 대한 그리움으로 새로운 병, 상사병이 그녀를 잠식하기 시작했습니다. 눈만 감으면 민준의 얼굴이, 그의 목소리가, 그의 손길이 떠올라 서하는 날이 갈수록 야위어만 갔습니다. 혼잣말, 선비님. 선비님은 지금 무얼 하고 계실까? 혹여 나를 잊으신 것은 아닐까? 딸이 생기를 잃고 시들어가는 모습에 집안의 시름은 깊어만 갔습니다. 한편 시골 마을에서는 민준의 고뇌가 깊어지고 있었습니다. 이대로 좌시할 수만은 없다. 서하 낭자의 아니가 걱정되어 도저히 글 공부에 손이 잡히질 않는구나. 서하가 떠난 지 어느덧 달포가 지났습니다. 그는 더 이상 지체할 수 없다고 결심했습니다. 당장 한양으로 가야겠다. 내 그곳에서 쓰러지는 한이 있더라도 낭자에 대한 소식을 직접 듣고야 말겠다. 민준은 급히 짐을 꾸려 한양으로 향했습니다. 그의 발걸음에는 굳은 결심이 서려 있었습니다. 같은 시각 한양, 딸의 병세가 악화되자 어머니는 끈질긴 추궁 끝에 민준의 존재와 상사병에 대해 알게 되었습니다. 괘씸한 일이나 지금은 내 병세를 돌보는 것이 우선이니 꾸지람은 나중으로 미루겠다. 딸을 살리는 것이 급선무였기에 어머니는 하인들을 시골 마을로 보내 민준을 찾아오라 명했습니다. 하지만 하인들이 도착했을 때 민준은 이미 한양으로 떠난 뒤였습니다. 사실 민준은 이미 한양에 도착해 있었습니다.
그는 저작거리를 헤매며 서화를 필사적으로 찾고 있었지요. 서화라는 이름의 낭자를 아시는 분 없소이까? 제가 애타게 찾고 있는 사람이요. 쯧쯧, 이 넓은 한양 바닥에서 달랑 이름 하나로 어찌 사람을 찾는단 말이오. 차라리 김서방을 찾는 게 빠르겠소. 가져온 노자는 금세 바닥났고 묵던 주막에서도 쫓겨나 거짓골이 되었지만 민주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한편 민준을 찾지 못했다는 소식을 들은 서화는 하늘이 무너지는 듯 했습니다. 이대로 집안에 갇혀 허송세월만 보낼 수는 없어. 내 목숨을 거는 한이 있더라도 반드시 선비님을 찾아 나서야겠다. 굳은 결심을 한 서화는 몰래 모아둔 패물을 챙겨 그날 밤 삼경이 깊었을 무렵 담을 넘어 집을 빠져나왔습니다. 시간이 얼마나 흘렀을까? 줄인 배를 움켜쥔 채 남문 바깥 구역을 탐문하던 민준의 귀에 주막 안 사내들의 이야기가 들려왔습니다. 자네 들었는가? 저작거리 뒤편 노비들을 거래하는 사관에 웬 젊은 양반 처자가 나타나 남정네를 찾아달라고 난리를 피웠다더군. 거긴 한번 잘못 엮이면 쥐도 새도 모르게 노비로 팔려나가는 험한 곳인데. 제정신이 아니구먼. 게다가 그 처자가 사내를 찾아주는 대가로 내놓은 패물이 어마어마했다지 뭔가. 그 소문 때문에 왈패들이 눈에 불을 켜고 그 처자를 찾고 있다더군. 그 이야기를 듣는 순간 민주는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그의 모든 감각이 그 이야기가 서화에 관한 것이라 말하고 있었습니다. 혼잣말, 아니 될 말이다. 설마 서화 낭자가 그 사관으로 가봐야겠다. 물어물어 도착한 사관 골목은 그야말로 생지옥과도 같았습니다. 희망을 잃은 자들의 어둡고 암울한 기운이 가득했지요. 민준이 안으로 들어서려는 순간 길바닥에 널브러져 있던 소경 행색의 선비 하나가 그의 발을 걸어 넘어뜨렸습니다. 아니, 여보시오. 이게 무슨 짓니요? 미안하게 됐소이다. 내가 눈이 보이지 않아 실수했구려. 소경이라는 말에 머쓱해진 민준이 갈 길을 가려 하자 소경 선비가 그의 소매를 덥석 붙잡았습니다. 여보시오, 나를 좀 도와줄 수 있겠소? 내 코가 석자요. 지금 한가하게 남을 도울 처지가 못 돼요. 이 험한 곳에서 그리 바쁜 연유가 무엇이오? 혹 정인이라도 찾고 있는 게요? 그렇소. 혹 이곳에 잡혀있을지 모를 내 정인을 찾고 있소이다. 잘 되었소. 나를 도우면 당신의 정인을 찾는 데도 도움이 될 것이오. 소경 선비는 자신의 정체를 밝혔습니다. 그는 임금의 명을 받은 비밀 감찰관으로 불법 노비 매매를 일삼는 이곳의 악당들을 소탕하기 위해 잠입했다가 독에 당해 시력을 잃은 상태였습니다. 민주는 놀랐지만 서화를 찾을 유일한 희망이라 생각해 그의 눈이 되어주기로 약속했습니다. 한편 서화의 집은 발칵 뒤집혔습니다. 딸이 사라지자 분노한 어머니는 하인들에게 당장 딸을 찾아오지 않으면 목숨을 부지하지 못할 것이라 엄포를 놓았습니다. 그날 밤 보초를 섰던 하인 무명은 똥줄이 타는 심정으로 필사적으로 서화를 찾아 헤맸습니다. 무명 역시 사관 골목의 소문을 듣고 그곳으로 향했고 마침내 한 창고에서 왈패들에게 둘러싸인 서화를 발견했습니다. 이 사관 골목에선 내까진 양반 신부는 아무 소용없다. 가진 패물이나 순순히 내놓으시지. 무엄하다. 썩 물러가지 못할까. 바로 그 순간 민준과 감찰관이 들이닥쳤습니다. 눈먼 감찰관은 민준이 외치는 위치를 들으며 신들린 몸놀림으로 왈패들을 제압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혼란을 틈타 공을 세우려던 무명은 왈패들이 포박해둔 서화가 담긴 자루를 들쳐매고 정신없이 달아나기 시작했습니다. 저기. 저놈이 자루를 메고 달아난다. 거기 서라. 한참을 내달린 무명은 외딴 창고에 숨어 자루를 풀었습니다. 하지만 서화는 미동도 없었습니다. 아씨. 정신 좀 차려보시오. 아씨. 서화는 숨을 쉬지 않았습니다.
자루 속에서 질식한 것이었습니다. 이럴 수가. 일이 되면 나는 죽은 목숨이다. 극도의 공포에 휩싸인 무명은 지푸라기로 서화를 덮어두고 그대로 주랭랑을 쳤습니다. 한편 왈패들을 모두 제압한 민준과 감찰관은 달아난 자를 쫓아 발자국을 따라갔고 마침내 무명이 숨었던 창고에 다다랐습니다. 그곳에서 민준은 지푸라기 더미 아래에 쓰러져 있는 여인을 발견했습니다. 바로 그토록 찾아 헤매던 서화였습니다. 서화 낭자. 정신 차리시오. 대체 이게 어찌 된 일이오? 내가 왔소, 민준이. 제발 눈을 좀 떠보시오. 민준은 눈물을 펑펑 쏟으며 서화를 끌어안고 오열했습니다. 그의 뜨거운 눈물이 서화의 뺨 위로 툭툭 떨어졌습니다. 바로 그 순간 기적처럼 희미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선비님. 힘겹게 눈을 뜬 서화는 자신을 끌어안고 있는 민준을 확인하고는 희미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두 사람은 창고가 떠내려갈 듯 서로를 부둥켜 안고 한참을 울고 또 울었습니다. 무사히 구조된 서화는 민준의 손을 잡고 집으로 돌아갔고 딸을 되찾은 어머니는 눈물로 그녀를 맞았습니다. 이 못난 거사. 이 어미 속을 일이 썩여놓고 다시는 내 곁을 떠나지 말 거라. 모든 자초지종을 들은 어머니는 딸을 구해준 민준에게 깊은 감사를 표했고 민준은 서화와의 혼인을 허락해달라 간청했습니다. 자네 덕에 딸을 되찾았으니 내 어찌 맞겠는가. 내 딸을 부디 잘 부탁하네. 며칠 뒤 시력을 회복한 감찰관이 두 사람을 찾아왔습니다. 주상 전하께서 이번 공로에 선비의 공이 컸다 하시며 자네를 우리 감찰부에 등용하라 윤호하셨네. 나와 함께 일해보지 않겠는가? 여부가 있겠습니까? 분골쇄신하여 나란 일에 힘쓰겠습니다. 그렇게 감찰관이 된 민준은 뛰어난 능력으로 임금의 신임을 얻었고 마침내 서화와 성대한 혼례를 올렸습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하게 된 서화는 지병과도 같던 병세도 차츰 회복하여 건강을 되찾았습니다. 부인, 모든 것이 꿈만 같소. 내 앞에 나타나 주어 참으로 고맙소. 평생 그대만을 사랑하리다. 서방님, 저 또한 같은 마음이옵니다. 제 지아비는 처음부터 오직 서방님뿐이었습니다. 온갖 시련을 이겨내고 마침내 사랑을 이룬 두 사람은 이후로 오랫동안 서로를 아끼고 사랑하며 금슬 좋게